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 2024년 4월 26일 오전 6시 40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 64,923달러입니다. 빠르게 다시 한번 이제 64.9K의 저항 돌파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시도하고 있죠. 64.9K는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쌍봉 대가리의 넥라인이죠. 중요한 이유는 직전에도 지지 돌파 여부가 빈번하게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를 뚫어내는 부분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어제 제가 좀 가장 싫어하는 패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시한봉 주요 이평선들을 전부 다 수렴시켜 놓고 장대 음봉으로 그 수렴된 라인을 지금 깨 부수는 조정이 크게 지금 나왔죠. 지금 다시 이제 여기를 빠르게 지금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평선들이 이제 다시 한번 발산이 일어나면서 하방 에너지가 이제 분출되는 구조라 되게 조금 위험한 구조라고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봉, 뭐 주봉, 월봉 큰 문제 없습니다. 주봉, 월봉상에서는 큰 문제 없어요. 그냥 내시한봉상 구조에서 제가 조금 안 좋아하는 모양이 나왔다라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 라인, 즉 이때 최대 발산된 내시한봉 이평선들의 지금 돌파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돌파에 시도하게 되면 다시 한번 차트는 이제 좀 상방으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좀 간단합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서게 되면 중단기적으로 상방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여기를 결국에 또 돌파 실패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좀 추가 조정의 가능성을 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추가 조정의 범위는 아마도 이 하락 채널을 이렇게 긋게 되면, 잘 보세요. 원래 제가 이렇게 그어드렸죠. 그러면 이 하단이 잘 맞지 않았거든요. 하단을 보면 살짝 이제 어긋나죠. 근데 직전에 작성했던 고점 기준으로, 여기 단기 고점 기준으로 긋게 되면 하단에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이 밀집된 이평선 라인을 대략 64,900달러부터 해서 상방으로는 대략 65,800달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65,800달러. 여기 라인이에요. 여기 라인을 이제 빠르게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쌍방으로 올라갈 가능성, 그 다음에 추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역시나 아마도 유력하게 채널 중단이 유력한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유력한 라인으로는 채널 중단, 정말 좀 지정학적 위기가 크게 터진다 그러면 채널 하단까지도 조금 열어두면서, 이 채널 하단에는 대략 20주 EMA가 지금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주 EMA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대략 보시게 되면 56,636달러에 위치해 있거든요. 56,636달러. 다음 주면 아마 58,000달러, 57,000달러 중반, 아니면 58,000달러까지 20주 EMA는 조금씩 올라올 것 같아요. 일단 거기까지 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 채널 하단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 여기가 이제 돌파가 안 되게 되면, 지금 돌파 시도를 1차로 하고 있죠. 근데 여기가 돌파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돌파된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 하락 채널의 상단이 역시나 돌파가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노리는, 즉 68,600달러 있죠. 68,600달러를 다시 한번 저항 확인하러 올라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게다가 금요일이죠. 사실상 CMG 차트는 주봉을 마감하는 금요일이니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밤이 좀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새벽에 좀 온체인 데이터도 약간 좀 수상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거 보시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잠깐 적은 물량이 아니고 10억 불 넘게, 10억 불이면 어마어마하죠. 10억 불 넘게 잠깐 들어왔다가 사라졌어요. 들어왔다가 다시 사라졌죠. 이게 10억 불이 넘는 물량이거든요. 10억 불이 넘는, 새벽에 저도 눈 떠가지고 이거 뭐지 싶어가지고 봤는데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그대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차트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요거 움직임도 그렇고 좀 뭔가 좀 물밑에서 뭔가 지금 또 우리가 모르는 일이 지금 또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량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음 주면 이제 홍콩 쪽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하죠. 얼마나 흥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조금이나마 그 파급 효과가 크든 적든, 미국 쪽에서는 애써 조금 파급 효과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예상을 하고, 아니다 생각보다는 파급 효과가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이제 프리미엄 흐름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새벽에 좀 이런 움직임도 있었다. 물량이 어느 정도냐면 10억 불 이상입니다. 10억 불, 1억 불도 아니고 10억 불이에요. 10억 불. 이런 움직임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 돌파가 나오더라고요. 돌파 시도가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조금 수상적으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 라인이 돌파되기 전까지는 저는 조금 안심하기 이르다. 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평단 안 좋게 사진 지금 악성 물량들 있잖아요. 알트코인이든 비트이더는 그대로 두고 있구나.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잘라내고 있거든요. 그다음 반등 좀 크게 온 알트코인들은 수익 실현도 조금 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떨어질 거에 대비해서 좀 추가적인 총알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주 EMA까지 혹시나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여기만 돌파되고 여기 상단 채널만 돌파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 하락이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조정이잖아요. 뭐 특별히 이 생태계에 대한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지정학적 리스크란 얘기예요. 그냥 뉴스에 의한 하락이란 말이죠. 어떤 구조적인 하락이 아니라.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정학적인 뉴스에 대한 하락 반응이지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가 나와서 하락이 된 건 아니다라는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뭐 코인베이스 차트나 아니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차트나 아니면 리세션 관련, 그래서 조금 경기 침체를 선행적으로 알려주는 주식들의 인덱스 차트죠. 보여드렸지만 뭐 중요한 자리에서 어쨌든 반등에 성공했단 말이죠. 뭐 단적으로 뭐 코인베이스 차트를 보시더라도 비트코인만 보게 되면 되게 좀 불안불안하죠. 불안불안한 거네. 하지만 뭐 코베 차트만 보시더라도 제가 여기가 이제 목숨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가 이제 코베 차트 목숨줄이다. 여기가. 왜냐하면 직전에 보게 되면 결국 여기가 가장 강력한 상장되고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는데 보시게 되면 이탈하고 무려 돌파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여기 부분 어딘가 루나 사태가 터진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중요한 기존의 저항과 지지가 나왔던 구조였거든요. 근데 돌파 이후에 갭상으로 돌파한 이후에 테스트가 나왔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양봉으로 테스트에 성공한 모습이죠. 코베 차트가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아마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토탈 차트도 같이 무너질 겁니다. 아래에서 이제 20주 EMA는 받치면서 올라오고 있죠. 20주 EMA가 여기 매물대까지 올라올 때까지만 버티더라도 이제 상당히 강한 저항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아래에서 20주 EMA도 버텨주고 여기 매물대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제 비트코인 차트만 보고 있으면 불안불안한 거 맞아요. 불안불안한 거 맞지만 하지만 조금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거나 비트코인 차트를 보더라도 주봉이나 월봉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아직은 올라갈 여지가 이제 전반전 끝났다. 제가 어제 이평선 주봉상의 이격률로 말씀드렸지만 가격적으로도 말씀드리고 채널 관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반전 끝났다. 아직 갈 길이 절반이나 남았다. 이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하지만 뭐 세상에서는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항상 뭐 저는 이렇게 큰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세상이 안 도와주면 뭐 전쟁이 터지고 뭐 지진이 나고 천재지변이 터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운적인 요소이고 그래서 이제 모든 분석을 조금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이런저런 사람이 아무리 이런저런 변수들을 고려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도 항상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저는 이제 토탈 2, 토탈 3, 그다음에 이더리움, 이제 뭐 다음 주면 아마 토탈 차트도 거의 20주 EMA까지 테스트가 나올 것 같죠. 그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은 대략 이제 어제 방금 보셨다시피 56,500달러 부근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거기 마지노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 저는 계속해서 상승 관점으로 볼 겁니다. 그게 깨지게 되면 뭐 이더리움 차트부터 20주 EMA가 깨지면서 토탈 2, 토탈 3, 토탈 비트코인까지 차례대로 깨지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는 좀 이제 조정의 관점, 조정도 이제 큰 조정의 관점. 주봉상 다음 이평선까지 떨어지겠죠. 20주 EMA를 못 버티게 되면 아마도 주봉상 다음 이평선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하나씩 이제 아래 이평선들 테스트해야 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 이제 조정 레벨은 60주 EMA니까 뭐 한 43,000달러까지 그러면 되게 크죠. 이격률이 너무 크죠. 그러면 한번 털어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관점을 장기적인 상방 구조가 아니라 다시 이 거대 박스권 구조로 다시 봐야 되죠. 장기적인 상방 구조가 아니라 다시 이 박스권 구조로 다시 봐야 되는 사태가 나오는 거죠. 아직 이 박스권 돌파 안 됐구나라고. 이 돌파가 가짜 돌파구나.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셔도 간단하죠.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박스권이 이 거대한 무려 이 4년짜리 박스권이 상방으로 돌파되었다라는 입장인 거죠.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큰 구조 속에서 돌파를 완벽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4시간 봉상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 여기 라인 있죠. 지금 저항받고 있는 라인, 이 라인을 좀 뚫어내야 된다. 그리고 가격이 일단 여기 좀 버텨야 돼요. 그래야지 4시간 봉 이평선들이 아래로 이격이 안 일어나겠죠. 지금 다시 이제 20주 EMA, 22EMA를 4시간 봉 22EMA하고 62EMA를 끌어올림으로써 다시 또 이평선들을 붙여놨거든요. 이평선들 다시 붙여놨어요. 여기 이제 저항이 나온 건 당연하고요. 64,900달러가 강한 저항인데다가 이평선들도 지금 5밀점을 다 뭉쳐 있어가지고 저항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60하고 24시간 봉상 60, 20 EMA가 아래로 이제 찢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이걸 위로 끌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4시간 봉 200 EMA까지 다시 붙이러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 보면 지금 이제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요. 지금 차트가 여기에서 빠지는 건 수익 실현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하고 주말, 뭐 크게 보면 주말까지 좀 차트를 좀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토탈 차트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탈 차트도 지금 이평선들이 다 4시간 봉 다 수렴되어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시죠. 결국 이만큼 발산된 에너지를 한 달 동안 지금 꼭지점까지 에너지를 뭉쳐가지고 꼭지점까지 수렴시켜 놓은 상황이에요. 이게 어디로 돌파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좀 크게 돌파된다는 얘기죠. 크게 돌파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토탈 차트도 이제 다음 주면 22EMA가 여기
직전 저점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상승형 평행 채널의 중단까지 올라올 것 같죠. 네, 그러면 좀 탄탄한 바닥이 하나 더 형성이 되는 거죠. 바닥 구조가 한 번 더. 네.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전히 저는 상방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좀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얼어붙고 있다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혹시 내 계획과는 반대로 반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언제 그 반대 상황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울 건지에 대한 말씀 조금 드리고 싶은 거고, 간단히 보시게 되면 토탈 2, 토탈 3의 22EMA가 비트코인의 22EMA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여전히 홀딩 관점입니다. 여전히 토탈 2, 토탈 3 이더리움이 22EMA 근처로 내려오게 되면 계속 저는 매수를 받을 거예요. 어제도 좀 매수를 꽤 받았습니다. 김프가 상당히 빠져가지고 비트코인 최저점, 즉 원화로 이제 8,8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어제 9,100만 원 부근까지 거의 내려왔잖아요. 계속 저는 좀 매수를 받고 있어요.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22EMA가 깨진다 그러면 그 다음 라인이 이제 여기거든요. 너무 이 공간이 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도 알트코인들을 다 팔 것이다. 알트코인들 뭐 비트이더는 그대로 근데 둘 것 같아요. 비트이더 모르겠다. 이더리움은 조금 물량을 줄 수도 있지만, 근데 이더리움이 다 뭐 어디 스테이킹에 짱 박혀 있어가지고 뭐 빼고 싶어도 못 빼는 물량이 꽤 많은지라 어쨌든 저는 아마 알트코인만 다 팔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팔 생각은 없습니다. 다시 뭐 여기 매물대에서 다시 재매수 받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매물대 즉 내시 한번 62EMA죠. 여기서 다시 재매수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비트이더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락률을 고점 대비 좀 크게 쳐맞기는 한데 한 40% 쳐맞네요. 근데 아직 뭐 평단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제 기준으로는 평단 여유가 좀 있으니까 어차피 회복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금리 상황이고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유동성 상황이다. 근데 그 유동성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비트코인은 정고점을 넘었다는 거에 좀 더 큰 의의를 두고 싶은 거예요. 대신 토탈이나 토탈 2, 토탈 3 알트코인들은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맞지만, 그것도 역시나 시장에 들어온 유동성이 비트코인 끌어올리기에도 조금 이제 버거워하는 상황인 건 부정할 수 없고요. 빨리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특정 금리에서 고정되면서 안정화되면서 유동성이 좀 풀리는, 그걸 선거 국면하고 맞물려 가지고 뭐 금리 조정이 특별히 없더라도 선거 국면하고 맞물려서 그래도 한 2분기부터는 시장 유동성이 풀리지 않겠느냐. 아스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부터 5월달부터 시장 유동성이 확 풀릴 것이다를 좀 압도적으로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미국의 부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시장 폭탄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던데, 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어쨌든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 M2 증가량은 분명히 조조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그래서 분명히 20주 EMA 못 지켜내면 다음 이평선까지 떨어지니까 이 공간이 상당히 크니까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직은 그 어떤 차트에서도 비트코인 차트든 토탈이든 토탈 2든 토탈 3든 이더리움 차트든 20주 EMA가 주봉 종가로 박살난 차트는 없다라는 거. 이 상승형 평행 채널 구조 속에서 대부분들 전부 다 지금 센터라인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비트코인 차트 토탈 2, 토탈 3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더 BTC가 바닥에 지금 트렌드 모양을 만들고 다시 기존 추세선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또 보이죠. 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아직은 저는 괜찮다. 분명한 건 이 기존의 오래된 저항을 지금 돌파하고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불안불안하고 그러긴 하지만 이게 모양이 상당히 제가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이거 일봉으로 보시더라도 제가 워낙 예전에 많이 설명 들어가지고 일봉 보시더라도 그 22EMA 위로 올라선 다음에 22EMA 위로 올라선 다음에 올라갈 것처럼 페인팅 주고 처박는 구조죠. 이게 어디에서 많이 보이나요? 이거 많이 보셨죠? 물론 이제 여기에도 조금 뭐 비슷한 모양이 보이긴 하죠. 여기에도 비슷한 모양이 보이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실제 깨진 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움직임도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일봉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주봉상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티셔야 돼요. 주봉상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주봉상 이 모양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오래된 구독자분들한테는 정말 많이 말씀드린 안 좋은 모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언제 나왔나요? 주봉상 루나 사태 터지기 전에 나온 무빙이죠. 이때 진짜 많이 갈려갔습니다. 요거. 제가 이 부분은 워낙 많이, 이게 이제 주봉이거든요. 요걸 꼭 기억하고 계시라고 제가. 요건 정말 이거 사악하게 태운 다음에 뉴스에서는 뭐 도건이 비트코인 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다 산다는 얘기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이 긴 꼬리로 저항 여부 테스트하는 거 보세요. 주봉상 이 모양이 나온다. 이거 무조건 틀 자리입니다. 정말 사악하죠. 이때 뭐 그 랄로가 아마 80억을 해먹은 자리가 이 자리예요. 랄로가 아마 80억을 해먹은 자리가 아마 이 자리일 겁니다. 그래서 이 무빙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일봉상 좀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보시게 되면 일봉상 음봉 십자형 도지 캔들로 해가지고 일봉상 보면 약간 좀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죠. 일봉상. 근데 일봉상은 워낙 20EMA를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신뢰성이 부족하긴 한데, 주봉상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그냥 다 버리고 튀는 겁니다. 일단은 튀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여기 뚫으면 돼요. 네,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뚫으면 그냥 다 됩니다. 네, 여기 뚫으면 돼요. 네, 간단하죠. 네, 여기 뚫으면 돼요. 추세선도 이쁘게 맞춰졌거든요. 네, 여기 뚫으면 됩니다. 그냥. 네. 요게 지금 대시한봉 주요 중장기 평선들이 다 밀집돼 있고요. 네. 이 망할놈의 64,900달러부터요 한 65,500달러 여기 부분에 여기 뚫으면 그냥 다 해결됩니다. 네,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 밤이 중요한 거고요. 네. 하지만 이것도 그냥 단기 관점일 뿐이에요. 네. 장기적으로는 정말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조금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차트를 보게 되면 아직 뭐 22MA도 깨지지 않았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채널에 중단 테스트가 지금 나오고 있을 뿐이고 아마도 중단 테스트에 성공하는 그림이죠. 네. 중단 테스트에 거의 성공하는 느낌이죠. 네.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추세도 되게 중요한 추세인데 이 추세도 되게 중요한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추세 기억나시나요? 네. 가독성을 위해서 지워볼까요? 이 추세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추세도 이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바닥에서 이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떨어져 봐야 이미 저점이 나올 수도 있고 떨어져 봐야 15K다. 쫄지 마셔라. 네. 이미 저점이 나왔을 수도 있고 이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때 이 추세선은 이때 말씀드렸어요. 떨어져 봐야 15K다. 근데 정확히 중단 테스트 나온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정확히 여기에서 채널 상단에서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네. 이때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재언급시켜 드렸죠. 그 다음에 이 추세도 지금 중장기로 중요한 추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이 추세도 중요하죠. 역시 여기에서 반등하고 올라간 거. 가장 베이스 라인에 있는 가장 하단에 있는 상승 추세는 이 상승 추세죠. 네. 이 상승 추세. 이 상승 추세만 안 깨지면 계속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주봉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좋은 재매수 자리죠. 네. 그냥 여기 자리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ETF 통과 이후에 채굴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도세가 나오면서 찍었던 38,500달러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38,500달러에서 매수하신 분은 73,000달러까지 하락 상승분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과감히 매수하신 분은 역시 네. 그 이상, 왜냐면 이제 정고점이 뚫렸으니까 그 이상의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어요. 네. 여기는 정말 겹치는구나. 야, 여기는 그냥 이 채널뿐만 아니라 이 대형 채널 관점에서도 센터라인의 지지가 나오고 있네. 그죠? 센터라인의 지지가 나오고 있네. 꼬리로 다 지켜냈죠. 한 달 동안 지켜냈어요. 한 달 동안 테스트를 버텨냈어요. 네. 중동 쪽에서는 미사일이 날아가고 핵시설을 타격한다.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 없어지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어쨌든 견뎌냈다고요. 네. 전 지금보다 더 상황이 나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비단 비트코인 차트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이 현상이 토탈2, 토탈3에서도 다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거대한 채널에 거대한 상승형 채널의 돌파 이후 중단 테스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계속 주지시켜 드리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매집이 이루어졌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건 기존 사이클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수준입니다. 가장 강력한 수준의 매집이 이루어졌다는 거. 네. 정확히 어디에서? 이 박스권의 중단에서. 네. 이 박스권 위아래 지금 트랩이 있는 구조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위아래 트랩이 있죠. 위아래 트랩이 있죠. 이 박스권 상단을 지금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어디에서 저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정확히 여기. 박스권의 딱 중앙 여기에서 일어났죠. 근데 그 매집의 강도와 매집의 수준, 매집의 기간이 지난 비트코인 10년 이상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일어났다고요. 그러면서 ETF라는 호재가 발표가 됐고 여기 돌파가 나오면서 이 정확히 중단 돌파, 피보나치 0.5 레벨 돌파가 나오면서 ETF 발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안으로 안 기어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마지노선이 어디라고요? 20주 EMA. 여기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마지노선이 뭐라고요? 20주 EMA라고요. 네. 여기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뭔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채널의 그 중간 라인이 다 깨진다는 얘기죠. 이 상승형 팽 채널의 중간 라인이 깨진다는 얘기고 이 채널의 중간 라인도 깨진다는 얘기고 네. 자, 다시 한번 20주 EMA가 깨진다는 건 이 채널의 중간 라인도 깨지고 이 채널의 중단도 같이 깨진다는 거죠. 네. 20주 EMA도 깨진다는 얘기고 바꿔 말하면 다시 한번 이 직전 고점 자리에서 트랩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네. 바꿔 말하면 다시 한번 여기 50% 레벨까지도 최악의 경우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이 일은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네. 저는 여전히 그냥 이 채널 상단까지 갈 가능성을 훨씬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도 시절이 수상하니까 세월이 들려오는 뉴스가 수상하니까 전쟁이잖아요. 전쟁. 어쩔 수가 없는 천재지변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 만큼 바꿔 말하면 기회입니다. 기회. 네. 기회인 거죠. 네. 일단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면 기회가 없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이제 여기까지 채널 상단까지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는 이제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회를 잡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기회를 잡은 사람, 그 다음에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라인에서 기회를 잡은 사람은 결국 여기 채널 중단까지의 상승분을 즐길 수가 있었다고요. 네. 여기서 버텨낸 사람은 결국 이걸 먹는 겁니다. 네. 이런 좀 구조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조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내시장봉상으로 보게 되면 좀 불안불안해요. 저도 정말 불안불안합니다. 결국 이제 64,900달러 못 뚫었어요. 네. 이 이평선들 밀집되어 있는 라인 결국엔 또 못 뚫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것만 보고 이거 추가 하락 크게 나온다. 5만 달러 초반까지 떨어진다. 20주 EMA까지 떨어진다. 라고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라는 거죠. 네.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 되게 저도 좀 쫄려요. 불안합니다. 근데 쫄리니까 저점이 나왔구나. 이때는 매수하면서 안 쫄렸거든요. 여기에서도 좀 상당 부분 매수를 했는데, 분할 매수를 했는데 이런 라인이죠. 네. 내시장봉 200 EMA. 이때는 안 쫄렸어요. 네. 전혀 안 쫄렸습니다. 이때는 뭐 전쟁 터지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뭐 지금 매수를 하면서 이런 라인들에서 역시 똑같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쫄리네요. 네. 쫄립니다. 자꾸 막 안 좋은 시나리오도 눈에 보이고 되게 쫄린다고요. 네. 정작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트렌드 무빙이 지금 개미들 위아래로 털어내고 있는 이 트렌드 무빙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쫄린다고요. 네. 그 말은 즉슨 저점이 나왔구나.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매수했던 자리가 저점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엄청난 불안과 여기서 더 떨어지면 X대인데 이런 불안감이 같이 공존했을 때가 저점이었어요. 이때는 솔직히 마음이 너무 편안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저도 상당히 쫄린다. 네. 근데 정말 지금 이제 손절하고 다 나가면 여기에서 샀던 물량 그냥 전부 다 팔고 나가잖아요. 네. 뭐 알트코인들은 거의 대부분 수익으로 뭐 본절 또는 수익으로 나가는 것 같고, 네. 피트이더도 기껏해야 여기에서 산 물량도 기껏해야 마이너스 1, 2%거든요. 그래서 그냥 큰 거 쳐맞을 바에는 그냥 약손절하고 1, 2% 그냥 깔끔하게 털어내고 지금 우 포지션으로 그냥 바뀔 때까지 버티자. 이런 마음. 그냥 털어버리면 마음적으로 편해질 수 있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항상 저는 저점이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네. 이번에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뭐 기준이 어쨌든 뭐 지금 좀 선행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더리움과 토탈 2, 토탈 3, 그 다음에 토탈 비트코인의 차트가 20주 EMA가 완벽히 무너지는 거 확인하고 저는 결정을 하렵니다. 네. 그만큼 지금은 바꾸고 말하면 기회의 자리라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방송이 길어졌네요. 네. 근데 같은 얘기를 이제 또 반복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지금 또 이제 다들 불안하실 걸 아니까 제가 예전에 드렸던 시나리오가 여전히 큰 이상 없이 진행 중이다. 네. 물론 내시장봉상 좀 불안하지만 저도 주봉,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 이제 20개월 EMA를 한번 봐보세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큰 리스크가 동반된 자리가 가장 큰 기회가 같이 있는 자리라는 거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준만 있으시면 돼요. 지금은 상승장에 대한 기준이 그 어떤 것도 깨진 게 없어요. 네. 하지만 그 기준이 이제 하나씩 깨지게 되면 이더리움, 토탈 3 이렇게 차례대로 깨지겠죠. 역순으로. 이더리움부터 깨질 거고 토탈 3, 토탈 2, 토탈 비트코인 순서대로 차례차례 깨지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는 저는 이제 제 관점을 바꾸겠죠. 네. 60주 EMA가 지금 한참 아래에 있으니까. 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